중학교 2학년 과학입니다. 중학교 2학년 과학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가 몇 쪽이냐면요. 선생님이 설명해 줄 거거든요. 27쪽, 29쪽은 선생님한테 답지를 보여달라고 하세요. 알겠죠? 선생님 미처 안 챙겨주면 챙겨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답지를 보여줄까? 너무 조금 작을 것 같아서 그냥 답지 보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볼게요. 여기는 30쪽입니다. 자, 앞에 두 쪽, 27, 29쪽. 말로만 하면 안 되지. 잠깐만 써줄게요. 페이지 27, 29쪽은 좀 간단하니까 답지로 채점을 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도 설명 한번 보자. 순물질, 혼합물질 있는데, 혼합물은 섞여 있는 순물질의 성질과 전혀, 여기 보면 성질과 전혀 다른 새로운 이거 아닙니다. 그쵸? 요거 한번 메모할까요? 성분 물질의 성질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혼합물은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섞여 있긴 한데 뭔가 녹아져서 하나가 되어서 막 이렇게 원자끼리 막 새로운 조합이 일어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얘네들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이렇게 그냥 어우러져서 이렇게 있는 게 혼합물이에요. 이런 느낌. 완전 새로운 원자가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분류 과정인데 여기서 보면 한 가지 물질이 있다 그러면 순물질이지 순이라고 써놔. 그다음에 이게 뭐 흐린 글씨로 보일 수도 있는데 혼합물은요. 혼합물 중에 고르면 균일 혼합물. 균일이라고 좀 보이나요? 균일 혼합물. 아니면 불균일 고르지 않으면 불혼합물. 이렇게 선생님처럼 그냥 빨간 글씨로 이렇게만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언제 구분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대체로 물 같은 거 있죠. 물, 소금, 금, 이산화탄소, 구리, 다이아몬드. 약간 광석에 가깝거나 그냥 원재료에 가까운 거. 그런 거는 순수한 순물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공기가 순수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질소가 엄청 많고요. 산소가 두 번째로 많고, 뭐 다른 것도 좀 더 있고 그래요. 공기 안에 여러 가지 기체가 섞여 있죠. 그래서 얘는 순물질 아니에요. 공기는 혼합물인데 좀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서 균일 혼합물이고. 자, 우유 같은 경우는 어때요? 뭔가 불투명하고 이러면은 이게 불균일 혼합물이죠. 혼합물 중에서도 순물질하고 차이였었나요, 저번에? 음, 어, 균일 혼합물이 투명하대요. 불균일 혼합물은 좀 불투명한 편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순물질로만 된 것은 물구리, 에탄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공기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혼합물이죠. 식초도 혼합물, 이거 다 아니네. 이게 다 혼합물이네. 그치? 산소는 수물질 맞아요. 이거 맞고, 이거 혼합물이고, 우유 혼합물이고, 바닷물 혼합물이고, 요거는 순. 그래서 요렇게 동그라미 한 것만 순물질이에요.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 요거 소금이죠, 소금. 요런 거. 요런 거는 순물질이다. 자, 그 다음에 순물질과 혼합물질 중에 여기서 순물질, 균일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 그렇게 된 거예요. 나무도 두 개는 혼합물 맞죠? 괜찮아요. 그런데 한 가지 물질 가 맞죠? 그런데 산소, 염화나트륨은 가에 속하지, 가. 이렇게 고치세요. 3번이 틀렸어요. 고르지 않게 맞죠? 암석 우유. 맞죠? 자, 그 다음에 소금을 녹였더니 소금을 녹이면 이제 밀도가 커집니다. 밀도가 얘는 크죠. 근데 달걀은 밀도가 크지 않지. 작다라고 해요. 작다. 네, 니은은 다니고요. 물은 순물질 맞지. 소금물은 혼합물 맞고. 소금의 양이 많을수록 소금의 밀도가 당연히 커지죠. 밀도가 커진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요거 진짜 자주 나와요. 요거. 이게 평평하면 순물질이야. 이게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 이러면 혼합물이야. 알았죠? 요것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옳지 않은 거, 요지 바뀌었지, 이게. 그치? B가 순물질이니까 이게 여기 A는 소금물. B가 소금물. 그치? 아, 아니 B가 말이 자꾸 헷갈려. A가 소금물.
A가 위에 있어갖고 자꾸 헷갈려. 밑에 A가 있었으면 덜 헷갈렸을 텐데. 자, 이것도 뭐 평평한 거, 이렇게 평평한 거, 이거 녹는 점, 뭐 이런 거 순물질, 여기 혼합물, 이렇게 알고 하면 되는 거고, 7번에서도 보면은, 녹는 점 0도 맞네. 순물질 혼합물 맞고, A 양이 증가하면 더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한다? 아니지. 이 어는 점은 똑같이 수물질이니까 어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는 점 일정하다. 일정하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에 보면은 순물질, 순물질. 얘만 혼합물. 두 개 순물질을 혼합한 건가 봐요. 두 고체를 섞어 놓은 합물. 이게 말이 좀 어려워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잘 읽어보면 별 말도 없어요. 녹는 점을 측정하면 순물질 혼합물 이거 당연한 거지. 이거 안 봐도 아는 거죠. 근데 나프탈렌은 2번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 벤젠보다 녹는 점이 높다 맞죠? 높죠. 온도가 일정하지 않다. 두 고체 혼합물은 녹는데 일정하지 않아요. 맞네요. 혼합물은 녹는 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벌써 녹기 시작하죠. 맞죠? 여기서 벌써 40도에서 벌써 녹기 시작해가지고 일정하진 않지만 비율에 관계없이 이거 아닙니다. 자, 여기 조금 키워준다면요. 두 고체 물체가 비율에 따라 자, 비율에 따라 너무 흐리다. 비율에 따라 녹는 점이 달라지죠. 녹는 온도가 달라진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혼합물을 이루는 성물질과는 다른 온도에서 끓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라면 스프 먼저 넣고 끓이고, 그 다음에 소독할 때 소금 넣고,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혼합물 성질을 이용해서 순수한 물을 끓일 때보다 조금 더, 조금 더 좀 다른 효과를 얻기 위해서 라면 스프 얘기. 이거 좀 외워주시면 좋아요. 이거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거. 자, 그 다음으로 가서, 아, 이거 내가 혼자 다음 장으로 넘어갔네. 자, 설명이 옳지 않은 거. 지금 여기서 보면요. 이제 지금 혼합물을 분리하는데 이제 A는 좀 노란 게 위에 둥둥 떠 있고 B는 좀 파란색이 밑에 가라앉아 있죠. 이게 밀도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A보다 B가 크죠. 가라앉은 게 밀도가 큰 거예요. 맞아요. 뭐 다 괜찮고요. 잘 섞이는 거 이거 분리할 수 없어요. 잘 안 섞이는 거 있죠. 물하고 기름처럼. 요게 틀렸습니다. 요건 뭐 쉬웠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분리할 수 있다. 이걸로 분리할 수 있는 거는 얘네들. 4번. 물하고 에탄올은 좀 거의 비슷해가지고 잘 섞여요. 이걸 분별 깔때기로 분리가 안 됩니다. 자, 또 스포이트나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하는 거, 그 기억 디귿인데요. 가는 아래층 먼저 분리, 나는 위층 물질이 먼저 분리. 뭐 쉽죠. 밀도차 이용해서 분리. 여기서 뭐가 틀렸냐? 니은 여기서. 둘 다 잘 섞이지 않는 거로 쓰는 겁니다. 둘 다. 둘 다 액체긴 액체인데 하나는 밀도가 뭐 작아서 뭐 둥둥 뜨고 이래야 돼요. 자, 여기도 지금 계속 밀도와 관련이 있고요. 자, 디귿, 리을 이래가지고 3번이죠. 자, 쭉정이가 위로 뜨지 않을 때 소금을 좀 더 넣어. 그 밀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얘를 뜨게. 그러니까 이 소금물이 밀도가 중간이어야 돼요. 밀도가 중간이어야 돼요. 근데 이제 너무 밀도가 약하면 얘보다 더 약하면 쭉정이보다는 조금 높아야 되죠. 소금물을 밀도를 높이려고 넣는 겁니다. 그래서 요 순서여야 이게 이제 중간에 소금이 있어야 돼요. 이게 소금물이 있어야 돼. 소금이 있어야 된다. 소금물이 중간에 있어야 돼. 그래야 얘네들을 분리하는데 쓸 수 있다.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거 여기도 밀도입니다. 밀도. 요거.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서 봐봐. 밀도가 어때요? 스티로폼이 제가 이 밑에 가라앉은 게 밀도가 제일 높은 거죠. 여기서는 안 흘러간 거. 사금이 밀도가 높은 거죠. 알겠죠? 그래가지고 모래랑 사금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얘네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무거워가지고 밀도가 높고 무겁죠. 부피당 질량이
크니까 그런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일이냐? 물을 넣는데 왜 밀도가 증가하지? 소금물일 때는 물을 넣을수록 밀도가 낮아졌잖아요. 근데 에탄올이 처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에탄올. 에탄올이 물보다 가볍습니다. 밀도가 작아요. 그런데 이제 물을 넣는 거는 마치 소금물을 만들 때 소금을 넣는 것과 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물을 넣으면 밀도가 증가한다. 보입니까? 밀도가 증가한다. 확대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밀도가 증가한다. 써주세요. 그 다음에 물을 계속 넣으면 밀도가 자꾸 자꾸 증가해요. 그래서 점점 하나씩 뜹니다. A가 뜨고 B가 뜨고 농도를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밀도를 높여주는 거지. 그래서 밀도가 높아질수록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순서대로 뜨는 건데 옳지 않은 것은 밀도가 감소한다. 이게 틀린 거예요.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읽어보세요. 자, 밀도 여기 에탄올 여기 있잖아. 물 여기 있잖아. 얘가 밀도가 더 낮죠? 작죠? 아무튼 밀도가 1점인 고체인 어디니? 어디가 중간이에요? 여기가 A가 여기 있다는 거지, 그지? 그 다음 B는 여기 있네. 그러면 A, B 사이에 있는 건 사이어마탄소잖아. 이거 분리하고 싶으면 가장 적절한 물질 사이어마탄소. 중간이어야 돼서 밀도가 중간이어야 돼서 그렇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분리하는 얘가 밀도차가 아닌 건요, 이거예요. 이거 뭐 바닷물 가두어서 소금 넣는 거는 밀도차랑은 상관없고요. 그거를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예들은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읽어서 좀 외워야 되는 거라서 딱히 설명할 건 없어요. 자, 우리 이거 순물질, 혼합물. 순물질에는, 어머나, 얘네들이 있고, 혼합물에는 이렇게 있다. 순물질은 한 가지, 혼합물은 두 가지. 안 보일 것 같아서 확대해 줄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좀 잘, 좀 흐리네요. 아, 이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게 파란색으로 안 나오고, 좀 흐리게 나와서 매우 안타까운데, 요거를 잘 보고 정답을 좀 채점을 하던가, 맞았다고 하던가, 아니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20번으로 갈게요. 여기서도요, 음, 지금 A가 소금물, B가 물 이렇게 돼 있죠. 끓는 동안 온도가 계속 높아져. 그리고 계속 높아지니까, 온도가 계속 높아지니까 혼합물인 거야. 그 다음 온도가 끓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 그러면 순물질인 거야. 이 설명을 써야 돼요. 크게 해줄게요. 이렇게. 알겠죠? A는 끓는 동안 온도가 계속 높아짐으로 혼합물. 그래서 혼합물인 소금물. B는 끓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순물질인 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실험 기구는 분별 깔때기. A가 둥둥 뜨는 거 식용유, B는 물. 자, 밀도가 작은 물질이 위로 뜨는 거죠. 밀도가 큰 물질이 아래로 가라앉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자, 너무 빨랐으면 조금 그거 하시고 일시정지하시고 순물질은 요거는 한번 선생님 체크할게요. 요거 이렇게 평평한 거 있죠? 이렇게 평평한 거 이런 거 보여요? 요런 거 평평한 건 다 순물질. 그래서 B, C, E, F가 순물질이고요. 뭔가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가거나 뭐 요런 거는 혼합물이죠. 그래서 요렇게 다 조금 체크를 해서 좀 바꿔 놓으세요. 그래서 순물질은 요거 아니죠. BCEF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ADG로 바꾸셔야 되고, 부동액 넣는 거는 나죠, 나. 나. 이게 나에서 부동액을 넣어서 얘가 더 낮은 온도에서 온다는 건 뭐예요? 뭐를 섞으면은 잘 안 오는 거야. 잘 안 얼어. 그렇게까지 온도가 안 떨어지면. 음. 그 다음에 4번에 나로 설명할 수 있죠. 잘 안 오는 개념은 나입니다. 이게 냉각 시간이 더 낮은 온도에서 온다는 그 개념이라서 그래요. 자, 댐납 사용하는 건 다입니다. 이제 온도가 어, 좀 더 낮은 온도에서 잘 녹으니까 잘 녹아야 돼, 이거는. 잘 녹아야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요. 기억 디귿인데 지금 뭔 내용이냐면은 얘가 왜 틀렸나 이거부터 볼까요? 우유통을 그거를 할 수 있죠. 여기에 물이 들어가죠. 물이 밀도가 1이라고 치잖아요. 그래서 얘가 뜰 거 아니에요. 우유통이
밀도가 물보다 작으니까 먼저 뜨는 거죠. 위로 먼저 뜨면 얘를 분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혼합물, 여기 디귿 같은 경우도 소금을 녹이면은 농도가 올라가서 밀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분리하는 거예요. 소금을 녹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얼른 또 한번 진도로 나가보죠. 그렇게 안 어려워요. 기쁜 소식. 이제부터 그렇게 안 어렵다. 자, 용해도 차를 이용해서도 순수한 고체 물질을 분리할 수가 있어요.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그 용어 자체를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재결정. 자, 고체 혼합물이 있었어. 용매를 녹여. 그래가지고 용매를 녹였다는 거, 용매에 녹여. 용매 같은 경우는 제일 대표적으로 물 같은 게 있어요. 물 같은 거에다가 고체 혼합물. 고체가 그냥 순물질은 아니었어. 혼합물이었는데 이걸 막 녹여. 그래가지고 뭐 온도를 좀 높인 다음에 녹이겠죠. 그다음 온도를 뚝 떨어뜨려. 그리고 이렇게 하거나 첫 번째 온도를 낮추거나 용매를 증발시키거나 이 두 가지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도 낮추는 게 지금 여기에 바로 나옵니다. 지금 염화나트륨하고 붕산 이거 두 개가 원래 이제 혼합이 돼 있었어. 그 따끈한 물, 뜨거운 물에 녹였어. 두 개가 아주 물에다가 이게 이제 물이 여기에서 용매에 해당합니다. 용매가 되겠죠? 그러다가 그러면은 그 원래는 이렇게 막 믹스되어 있었던 고체가 있었는데 혼합물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잘 녹아 있을 때는 섞여져 있었단 말이야. 여기서 이렇게 만나서 막 물이랑 섞여져 있었단 말이야. 온도를 팍 떨어뜨리는 거야. 여기서 100도였다가 온도를 20도로 팍 떨어뜨렸어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용해도가 워낙 달라가지고 붕산 같은 경우는 완전 이래가지고 석출이 15g이나 석출이 돼버린단 말이야. 붕산만 거의 염화나트륨은 찔끔 섞여 있겠죠.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이제 가열 건조. 이래서 설탕 분리하고요. 천일염에서 정제소금 뭐냐면 천일염이 뭐냐면은 그 그냥 바다에서 정말 이렇게 천연적인 그런 소금인 거죠. 천연 소금인데 그게 좀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어요. 흙이나 뭐 여러 가지 불순물이 좀 섞여 있거든. 그러면은 불순물 섞여 있단 말이야. 그러면 거름 장치로 거르면 불순물 제거됩니다. 그 다음에 또 거른 용액을 또 증발시켜. 그래가지고 깨끗한 정제 소금은 깨끗한 소금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증발을 이용한 거죠. 그냥 끓는 점, 녹는 점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자, 이번에는 요거는 액체 혼합물입니다. 액체 혼합물. 끓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끓는 점이 달라. 예를 들어서 물과 에탄올이라고 쳐봐. 그러면은 여기서 밑에서 바로 나오는데 여기 밑에 여기 표로 이런 데서 가봐. 여기 기역 구간에서 무슨 일이 있어? 두 개가 이제 온도가 높아진대. 그 다음에 여기서 슬슬 주로 에탄올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물이랑 섞여 있었기 때문에 좀 방해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물이 이제 물의 온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그러면 이제 물도 있고 여기에서 미처 못 빠져나온 미처 끌어 나오지 못한 소량의 에탄올도 있고 물도 있고 완전 100% 순수하기는 좀 어렵지만 반복하면 순수해진다고 합니다. 분리된 물체들이. 자, 재결정은요. 순수한 고체와 불순물이 섞인 그러니까 순수한 고체에다 불순물 이렇게가 섞인 거예요. 이렇게가. 이거를 혼합물을 분리하는 거. 재결정은 사실 고체를 분리하는 거. 고체를. 천일염에서 정제소금 하는 거, 막 이 천일염을 용매에다가 용해시켜요. 녹이는 걸 용해라고 하죠. 얘는 그 같이 연결해주는, 녹여주는 게 용매죠, 용매. 거른 장치로 해서 이제 걸르긴 걸렀는데 얘네들이 한 번에 싹 걸러지지 않았나. 뭐냐면은 약간 소금물이 조금 농도 짙게 뭔가 이렇게 생겨. 그래서 끓여가지고 조금 물이 좀 남아 있어. 이거를 물까지 싹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액체가 좀 나오고 여기서도 추가로 액체가 나오고 두 군데서 여기 두 군데서 액체를 쫙쫙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정제 소금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중류는 가열해가지고 수증기가 막 생겨. 근데 뭐 공중으로 그냥 내보내지 않고요. 그거를 여기에서 요렇게 모아요. 요렇게 옆으로 해서 요거가 지금 요런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증발은요. 소금을 가열해서
끓는 좀 낮은 물 먼저 증발시키고 이제 소금을 넣는다. 증발은 이건 진짜 증류는 그 수증기를 모아서 물을 얻어. 근데 증발은 그냥 수증기는 싹 그냥 보내고 그냥 빨리빨리 하고 그냥 가루 같은 거, 뭐 고체 같은 것만 남기는 겁니다. 그런데 둘 다 모두 끓는 점을 차이를 이용한다는 거. 요게 조금 챙겨 주셔야 되는 거고. 자, 혼합물에 끓인 쪽을 왜 넣냐면 갑자기 끓어오는 끓어오르는 거 방금 저번에도 한번 나왔어요. 에탄올 혼합물을 가열하면 에탄올이 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먼저 끓어 나옵니다. 그런데 물도 같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순도 높은 물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다음에 학습지 하시면 됩니다. 어우, 빨리 지나가야지. 자, 혼합물을 분리하는데 원유라는 건 이제 기름, 그 땅 밑에서 지하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데 미국에서도 원유가 많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온도가 여기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사실 높아요. 여기는 오히려 낮아요. 그래서 액화석유가스, 아니 끓는 점이요, 끓는 점. 끓는 점이 낮은 게 위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가스, 액화석유가스 뽑아내고 두 번째 휘발유, 나프타 뽑아내고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같은 거 완전 끓었을 때 이런 거 되고 자, 그다음에 전통 소주, 이 소주 만드는 그림이 나오고 있죠. 곡물을 발효하여 막게 뿌연 이제 막걸리 같은 그런 걸 해. 그 다음에 얘를 막 끓여. 그러면은 에탄올이 끓어나와서 액화를 시켜서 그거를 쪼르륵 담아서 소주를, 전통 소주는 거의 에탄올이겠네요. 자, 녹는 점 차를 이용해서 분리해. 먼저 액체가 녹아. 이제 혼합물을 가열하면요, 녹는 점이 낮은 물질이 녹는단 말이야. 녹는 점 낮은 게 먼저 녹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일부만 녹아 있는 상태 있죠. 그럴 때 이제 그것만 딱 따로 또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암석에 포함되어 있는 금속 같은 경우도 먼저 녹아서 나오는 게 이제 차례대로 있어요. 그리고 초콜릿 지방 성분 분리도 그렇고, 이런 거. 그다음 이제 밀도차, 밀도 얘기는 좀 전에 우리가 답 맞추면서 많이 했죠. 분별 깔때기, 스포이트 이런 거 이용한다. 그다음 용해도는 용매에 녹여가지고 냉각하거나 용매를 증발시키거나 뭐 요런 거. 그다음에 가열해서 분리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요 예시를 좀 보면요. 여기를 먼저 보세요. 여기를 여기 오른쪽을 먼저 보자. 처음에 이렇게 네 가지가 섞여 있었어. 근데 스포이트로 위층에 까놀라유를 뚜루룩 밀도가 작으니까 밀도차를 이용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세 가지가 남습니다. 세 가지. 한 가지 뽑아냈으니까. 그런데 소금물을 위쪽에 둥둥 녹말은 좀 가라앉아 있단 말이야. 위쪽에 있는 용액이 소금물. 얘를 여기서 딱 쪼르륵 따라내. 이제 두 가지 남아서 증발시켜갖고 물은 샥 보내고 소금은 남긴다. 그 말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어요. 여기 설명. 스포이트 사용해서 까놀라유 분리. 자, 위쪽에 있는 소금을 따라내. 그리고 녹말이 밑에 가라앉아 있겠지. 그 다음에 소금물만 두 개 남았을 때 가열해서 여기 증발이라고 하나 써놓으세요. 물 증발이라고 쓸까요? 물증입니다. 중 아닙니다. 증발. 증발시키고 남아있는 건 소금. 이렇게 되고.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 한 번만 더 보고 공기도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질소가 먼저 그다음에 아르곤, 액체산소 뭐 이렇다고 합니다. 요 순서대로 끓는 점 낮은 게 먼저 나오는 거죠. 자, 뷰테인하고 프로페인 뭐라 카노 이건 진짜 어렵네요. 끓는 점이 좀 달라. 얘가 완전 낮은 온도에서 끓어. 그러면 이제 얼음이 소금이랑 얼음이랑 섞인 거에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끓는 점이 높은 뷰테인은 액화돼서 분리가 돼버린다. 자, 요건 아까 봤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학습지 하세요. 학습지. 자, 학습지가 어디냐? 학습지는 34, 아니 학습지 34, 36.
그 다음에 숙제는 오늘의 숙제 35, 37, 38, 39까지 숙제하면 되겠습니다. 또 설이고 한데 우리 뭐 숙제를 너무 많이 내주면 힘드니까 자, 수고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수고 많았어요. 이번 주도 화이팅!